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원전은 그냥 이때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 우리가 원전을 산다고 한다면 지금 원전 이슈가 상당히 많은데 언제 사야 가장 좋은 시기에 또는 언제 사야 가장 최저점에 또는 상승 직전에 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 총 해드릴 테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댓글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댓글 중에 제가 정말 읽고도 좀 약간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드는 댓글이 있었는데 AI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큰 칭찬이거든요. 예, 너무 감사하고요. AI 아닙니다. 그래서 댓글 하나하나 제가 다 읽고 있으니까 한 줄이라도 꼭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제가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이나 관련주 자료집들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최근에 원전 투자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정말 이렇게까지 쏟아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쏟아지는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한국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약속한 대미 투자액 중 일부를 미국 내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 우리가 관세 합의를 할 때 돈을 이제 일부 주기로 약속을 했었죠. 근데 그 돈에 대해서 어디다 쓸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 원전 건설할 거고 뭐 거기 너네도 좀 참여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우리는 미국의 전력 발전을 위한 원자력 병기고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과 한국이 자금을 내는 수천억 달러로 지을 것이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관세 협상할 때 미국한테 돈을 주기로,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기로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둘 돈 가지고 우리는 원전 지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일본과 체결한 투자 양해각서에서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대형 원전과 SMR 건설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일본이랑은 얘기를 할 때 야 너네 돈으로 다 원전도 지을 거야 라고 써놓은 거죠. 그래서 한일 투자금 중 일부를 미국 내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뭐 있는 돈을 다 붓겠다 이건 아니고요. 일단 여기 먼저 일단 급한 건 원전이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누구 돈? 예, 원전 8기 건설하는데 일본 돈을 넣겠다라고 얘기를 이미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도 원전에 일본 돈도 원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AI 개발로 인해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800억 달러 이 돈이면은 대략 110조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110 몇 조? 뭐 이런데 100조가 넘어간 돈입니다. 신규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거 말고도 이 쓰리마일 섬이라고 해서 이 원전을 폐쇄했던 곳이 있거든요. 이 원전 1호기에서 사고가 생겨가지고 2호기까지 폐쇄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2호기를 다시 이제 재가동시키는 최근에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사실 전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말로만 부족한 게 아니라 진짜 부족해요. 그래서 폐쇄했던 원전까지도 약간 재가동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고 돈이 생겼다 하면은 이제 원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가져온 돈으로도 원전을 짓는 거예요. 웨스팅하우스와 그 모기업인 브룩필드 자산운용 카메코와 협력해 대형 원자로 AP1000 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투자에는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재원도 일부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일본에서 들어온 돈의 가장 첫 번째는 원전으로 돈이 들어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력 생산량은 한 대당 1100메가와트로 50만 가구 규모의 중소도시 혹은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인데 최근에 대규모 이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메타의 하이페리온이라든가 스타게이트라든가 뭐 이런 프로젝트들이 엄청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원전 8기 건설하는 거 가지고는 사실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거 대체 언제 건설되는데 그동안 전력 부족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나중에라도 우리는 그 전력을 감당해야 되니까 일단 원전 짓자가
최근에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미국 내에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 지금 미국의 전기세가 너무 높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로 사실 인플레이션을 못 잡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금 천연가스가 올라오긴 했어도 그렇게까지 높지 않고 유가는 지금 바닥에 있고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전기세가 엄청 높습니다. 올해 공공요금, 뭐 전기세라고 부르죠,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약 3배 빠르게 올랐고, 공공요금이 경기가 불안정한 시기와 겹치면서 혼란은 더 가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불안하다는 건 뭐예요? 공공요금 돈이 많이 올라서 힘든데 최근에 뭐가 많이 올랐죠? 예, 최근에 ADP 민간 고용, 그러니까 민간 부분의 고용이 안 좋아졌습니다. 마이너스가 엄청 나와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뭐예요? 아, 일이 없는데 공공요금 많이 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못 내는 거죠. 아니면은 정말 밀리든가. 그래서 공공요금을 못 내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규 데이터 센터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망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해당 주에, 그 데이터 센터가 깔려있는 주에 평균 전기요금은 전년 대비 약 13% 이상 상승을 했고요. 많이 오른 데는 20%도 오른 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 기준 약 1,400만 명의 미국인이 20가구 중 1가구가 공공요금 체납으로 채권 추심 기간에 신고되거나 연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400만 명 정도가 연체가 되고 있다는 건데, 6월 기준으로 지금이면은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연체가 됐겠습니까? 1,400만 명이 넘었겠죠. 지금 그 정도로 공공요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힘들다,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일자리도 안 구해주는데 낼 돈이 없다, 이런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물론 전기세가 안 올랐어도 못 냈을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르니까 더 힘든 거예요. 세계 최대 데이터 센터 집적지인 버지니아에서는 당선자 에비게일 스펜버거가 에너지 부담 완화를 선거운동의 핵심 공약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에너지 가격 좀 낮춰줄 거야, 내려줄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사실 당선이 되는데 좀 큰 도움이 됐다라고 보이는 거죠. 뭐 무조건 이것 때문에 뽑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로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기세 부담을 느끼고 너무 전기세가 세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전을 어떻게든 지으려고 하는구나. 근데 원전을 나 지을게 그러면은 그냥 여기 지어, 이렇게 짓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 허가를 내주고 그 허가를 낸 다음에 착공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NRC 원자력 규제위원회, 미국입니다. 인허가 절차인데 이제 부지 승인, 그 다음에 설계, 그다음 통합 인허가 해서 총 3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원래 5년에서 10년이 걸리는데 이거를 올해 5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바꿔놨죠. 그래서 NRC 구조를 개편을 하고, 야 너무 오래 걸리지 않냐, 야 무슨 인허가 하는데 5년 10년 걸리냐, 지금 전기가 부족한데 인허가 길어봤자 1년 6개월 만에, 그래서 1년 6개월 안에 다 허가 내줘로 바꿨습니다. 작년 5월이니까 뭐 빠르면은 올해 중순쯤, 2026년도 중순쯤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실현되면은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5년 10년 동안에 뭐 건설할까 말까, 삽 뜰까 말까 하던 것도 1년 반 만에 삽이 뜰 수 있는, 또는 좀 더 빠르게 삽이 뜰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5년 중순부터 시작해도 2026년 말쯤 가야 인허가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을 꽉 채운다고 하면 이제 이것도 빨라야 뭐 중순 말쯤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결론 날 건 그거예요. SMR 허가 또는 원전 허가는 진짜 착공이 나는 시기가 2026년 중반 이후부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착공이 들어가야 사실 수주가 들어가고 돈이 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원전을 많이 짓는데 라는 기대감으로 올랐다면 이제는 그런 기대감으로는 움직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돈이 벌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전력기기 기업들, 또는 뭐 우리가 뭐 불닭볶음면, 그 다음에 조선, 이 기업들이 왜 올라갑니까? 수주를 받아서 올라가나요? 아니죠. 수주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실적으로 찍히기 시작할 때 주가가 뛰더라. 이제 원전도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에 허가가 들어간 것들이 착공에 들어가는 시기인 2026년 중반부터 아마 주가 움직임이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요, 이거 부지 이런 거 지금 지을 때가 있나요? 이거 승인이 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좀 빨리빨리 승인 내고 빨리빨리 지으라고 누가 정부에서 부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트럼프의 야누스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일단 미 육군 에너지부가 야누스 프로젝트로 2028년까지 미국 내 모든 주요 육군 기지에 SMR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부지 일단 줄 테니까, 부지만 하면 뭐야? 설계랑 통합 인허가만 받으면 되잖아. 야, 부지 여기다 하고 빨리 설계랑 통합 인허가 통과시켜. 해서 지금 SMR을 전부 다 육군 내에다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전기가 물론 끊기면 안 되겠지만, 끊기더라도 적어도 우리 천조국, 이 국방비로 천조를 쓰는 이 천조국의 국방력에는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전기가 부족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일단 육군 기지에다 SMR 먼저 다 박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누스 프로젝트는 지난 5월 발표된 원자력 르네상스 행정명령의 실행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SMR을 지으려고 준비하는 계획인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데 바로 미 육군에 먼저 짓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악천후나 사이버 공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전력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이동식 SMR로 무기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다 전기가 끊겨도 적어도 군대는 끊기면 안 되지 않느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SMR을 민간 기업이 소유 운용하고 미 육군과 정부가 우라늄 연료 공급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이제 야누스 프로젝트, 일단은 육군 먼저 SMR 깔아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일단 부지를 뭐 나라에서 먼저 던져주고 깔게끔 하고 있구나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셔야 될 게, 이 육군에서 쓰면서 뭐 육군만 쓰겠습니까? 주변에 같이 이제 부족하면은 전력 나눠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승인해서 착공을 언제 하는데, 뭐 지금부터 시작하면은 뭐 2026년 말쯤 아니야? 그러면 너무 먼 얘기하는 거 아니냐 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지가 않아요. 왜? 아까 전에 저희가 본 것 중에 최대입니다. 최대가 1년 6개월이에요. 최대가 1년 반입니다. 그러면 빠르면 1년이나 그 이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시가 이번에 나왔어요. 테라파워가 이번에 원자력 규제위원회 조기 통과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테라파워 CEO가 얘기한 거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거기를 잘 아는 사람한테 들었거나 뭐 이게 아니니까요. 테라파워가 주요 규제 단계를 예정보다 6개월 앞당겨 완료한 뒤 내년 2분기에 와이오밍주에서 원자로 건설을 시작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2026년 2월쯤에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로부터 건설 허가를 발급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부지, 그 다음에 설계, 그 다음에 통합 인허가, 이 세 가지 다 통과한 다음에 착공하세요까지 결론 나는 게 내년 뭐 2, 3월 뭐 해가지고 뭐 시작하면 한 2분기 뭐 4, 5월 이쯤이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생각보다 빠르죠. 그래서 미국 원자력 규제위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안전 검토를 월요일에, 그러니까 월요일이라는 게 이번 주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주 월요일에 완료를 했다. 그래서 이번 발표를 통해 테라파워는 원래 계획보다 몇 개월은 앞서서, 그러니까 원래는 중순 넘어서 한 연말쯤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연말도 아니고 이게 2분기에 착공만 된다 하더라도 정말 빠르게 345메가와트급 SMR 건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네. 우리가 예상한 월말이 아니라 연말이 아니라 중순이나 그 전후로 시작이 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또 뉴스케일 파워가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도 2026년 상반기에 UAMPS 프로젝트에 대한 통합 인허가 신청을 승인받고 건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분들도 이제 인허가 신청을 2026년 상반기에 받거든요. 그럼 중순에서 하반기 안에 어쨌든 건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올해 하반기부터 부품 제작에 착수를 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본 제품 제작에 돌입을 해서 수주를 받겠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일 파워가 미국 아이다호주에서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UAMPS 프로젝트에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기당 77메가와트의 모듈을 최대 12개까지 설치해 약 924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한다,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뭐예요? 시기가 비슷하죠. 상반기에 승인 받고 중순쯤부터 건설 시작한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테라파워랑 시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은 언제냐? 미국은 지금 전력 공급에 급한 모습이에요. 엄청 급합니다. 왜? 전기세가 오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잘못해서 인플레이션 나오면은 금리 인하 못 하거든요. 금리 인하 못 하면 지금 상업용 부동산 대출 미뤄져 있는 거 금리 높은 상태로 연장되면은 이자 못 내면 상업용 부동산 날아가고요. 그다음 실제 지금 이자 내고 있는 국민들, 그다음에 실제로 이 등록금 대출을 원래는 조금 면제를 해주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추징이 들어갑니다. 돈 안 내면은 나 돈 뺏어갈 거야 이러고 있는데, 만약에 등록금 추징이 들어가는데 이자가 금리가 못 내려가고 금리가 오히려 동결되거나 올라간다, 그러면 파산하는 사람 엄청 많아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진짜 커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금리를 내리려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고, 잡으려면 전력 가격, 전기세가 올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전력 공급이 지금 부족하니까 있는, 사실 폐쇄된 원전까지도 재가동시키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전기세 상승세가 데이터 센터 지역 중심으로 가파른 모습이고, 미국 내 폐쇄 원전을 재가동할 정도로 전력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전 건설 발표 지속, 그리고 관세 협상 자금을 활용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원자력 규제위원회 허가를 앞당기더라도 아까 얘기한 대로 2026년 중순 원자력 발전소 착공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래서 2026년 1분기가 제가 봤을 때는 원전 기업들의 눌림목 저점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6년 1분기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원전 기업들이 상승하기 이전에 추세 상승이나 한번 양봉을 세워놓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주에 대해서 실적으로 찍히는 시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 2, 3월이 저점일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4, 5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주 들어오고 주문 들어오면서 성장이 나올 확률이 높다. 실제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조선의 수주를 받고 실적이 찍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기업이든 간에 실적이 회복되는 구간에 왔을 때 이 상승하는 그런 구조로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원전 기업들은 2026년 1분기 눌림목에 테라파워가 가장 먼저 허가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고 추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테라파워나 뉴스케일 파워가 승인이 어디가 먼저 나올지 모르겠는데, 먼저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가 됐구나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원전에 관심을 가진다면 사실 지금보다는 저는 2026년도 1분기에 이제 원전 테라파워든 뉴스케일 파워든 이번에 이 원전 허가 나오고 착공하세요 결론이 나오면 이때부터 관심을 좀 둬야 되겠구나. 이제부터는 뭐예요? 실적에 찍히기 시작하는 시기구나. 왜냐면은 기존에 짓겠다라고 한 기업들도 또는 짓겠다 원전들도 이제 승인 나고 이제 착공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질 거예요. 특히 2026년도에. 그래서 중순부터 말까지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저는 1분기 그래서 1, 2, 3월 정도가 좀 기회가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원전 저랑 같이 계속 관심을 두고 보는 걸로 하고, 뿐만 아니라 로봇,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린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저희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냐? 개인정보 아무것도 적을 필요가 없고요. 적을 데도 없어요.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개인정보 아무것도 안 가져갑니다. 예. 적으셔도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정보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무료로 어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플에 저희가 중요한 글을 쓰면은 그 중요한 글을 꼭 봐야 되니까 제가 푸시 알람을 같이 보내드리거든요. 그럼 푸시 알람은 여러분들이 승인 허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무료로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로봇 자율주행 자료집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독점 수혜 리포트 해서 올려놨습니다. 자, 여기서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 리포트 다 무료로 나눠드리거든요. 얻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저희가 특별하게 좀 여러분들한테 이번 연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번 연말에 2026년을 준비할 수 있는 좀 무료 특강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특강 공지를 저희가 여기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특강 공지를 누르면은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2025년 12월 6일 저희 12월 처음이자 마지막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전 10시에 저희가 2026년도에 주도주가 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기업의 적정 매수가라든가 적정 매도가를 계산할 수 있는 계산법까지도 같이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진행하는 특강이고요. 우리 가족분들 좀 연말 2016년도를 같이 잘 준비해보자, 좀 기대가 되는 2026년도에 주도주가 뭔지 같이 공부해보자는 생각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어플 내에다가 저희가 이 방송 참여 링크를 시간 맞춰서 올려드릴 거니까 꼭 들어와서 저는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강의 모두 참여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리얼 추천주에서는 뭐 12월 5일, 그 다음에 4일, 3일, 2일 추천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저희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전에 저희가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장마감하고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가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얻어가시고, 아까 얘기했던 토요일 오전 10시 특강 여러분들 꼭 참여해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2026년 같이 주도주 준비해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됐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여러분 댓글 하나하나 다 보고 있으니까 댓글 꼭 한 줄이라도 달아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